이미지넷 1등 AI한테 이 사진 보여줬더니 틀렸습니다. 버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AI를 학습시켜온 방식 자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습 방식이 문제라고요? 1억 달러짜리 모델이요. 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설계 자체가 특정 방식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정면으로 해결한 논문 하나를 완전히 뜯어볼 겁니다. 오늘 분석할 논문이 뭔지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OpenAI의 CLIP입니다. 정식 제목은 Learning Transferable Visual Model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 2021년 2월에 나온 논문이에요. 텍스트로 이미지를 가르쳤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셋 30개에서 전부 통하더라는 내용입니다. 핵심 수치 하나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고편처럼요. 학습에 사용한 imagenet 데이터가 여음장입니다. 근데 imagenet에서 ResNet 20 지도학습과 정확도가 똑같아요. 76.2%. 76.2%.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오늘 영상 전체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DILE Stable Diffusion, GPT Curve. 지금 우리 쓴 이미지 AI 전부가 이 논문 위에 서 있어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이걸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왜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시작해봐요. 기존 AI는 어떻게 학습했던 건가요?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라벨이 붙은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뜬 이미지마다 고양이, 개, 자동차 같은 라벨이 붙어 있고 AI는 그 라벨을 맞추는 걸 학습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잘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카테고리가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미지에 뜬 1000개 카테고리입니다. 그 1000개밖의 개념은 AI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이 1000개가 아닌데도요. 그럼 추가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새 데이터 수집, 전문가 라벨링, 모델 재학습, 이미지넷 운점 2,800만 장 모으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예요. 와, 그러면 현실에서 쓸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논문이 이걸 직접 문제로 짚습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This restricted form of supervision limits their generality and usability since additional labeled data is needed to specify any other visual concept. 라벨 기반 지도 학습이 AI의 일반성과 범용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특정 카테고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라벨링의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CLIP은 그 감옥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CLIP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어요? 라벨 대신 문장을 씁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 캡션상을 4억 개 긁어왔어요. 고양이 사진 같은 라벨이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에 사람들이 달아놓은 설명 문장들이요. 4억 개요? 근데 인터넷 캡션이라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귀여운 내 고양이 이런 것도 있고 오탈자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잠 속에서도 패턴을 배우거든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랑 같아요. 우리도 완벽하게 문법적인 문장만 듣고 언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추론하면서 배우죠. 아, 그 비유 되게 와닿는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학습시켜요? 이미지랑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요? 두 개의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시킵니다. 이미지 인코더 하나, 텍스트 인코더 하나. 이미지 인코더는 이미지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고 텍스트 인코더는 문장을 숫자 벡터로 변환해요. 그 두 벡터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코사인 유사도로 비교합니다. 같은 쌍이면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다른 쌍이면 낮아지도록 학습시켜요. 논문의 Figure 1이 이걸 N 매트릭스로 보여주는데 대각선, 즉 올바른 쌍들의 유사도는 높이고 나머지는 낮추는 거예요. 이걸 대조학습,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오, 그러면 4억 쌍이 있으면 4억 번 이게 맞는 쌍이다, 아니다를 학습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기존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미지넷이 1.28만 장인데 CLIP는 4억 쌍, 300배 이상 많은 데이터예요. 근데 그렇게 텍스트 이미지를 학습시켰는데 어떻게 새로운 카테고리도 맞힐 수 있어요? 그게 제로샷 아닌가요? 맞아요. 제로샷 추론이에요. CLIP는 추론할 때 텍스트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려면
A photo of a cat이라는 문장과 이미지를 비교해서 유사도를 계산해요. 아, 그러면 카테고리가 라벨이 아니라 문장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기존 AI는 1번 고양이처럼 숫자 라벨로 분류했는데 CA photo of a cat이라는 문장 자체가 분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때 없던 개념도 문장으로 설명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새 카테고리 추가에 재학습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문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논문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다루는데 단순히 클릭 이름만 쓰는 것보다 A photo of A 같은 템플릿을 쓰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어요. 텍스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미지 AI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미 2021년에 나온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볼게요. 말만 하면 실감이 안 되니까 논문이 직접시한 수치를 같이 보겠습니다. 논문표 보니까 70점 진짜 레즈넷 50이랑 똑같아요? 네, CI는 ImageNet 학습 데이터를 단 한 장도 쓰지 않았는데 ResNet 60 지도 학습도가 동급입니다. 76.2%에 76.2%. 이게 진짜예요? 요겁장인데요. ImageNet에 한해서는 여음장이 맞아요. 물론 4억 쌍의 인터넷 데이터로 사전 학습은 했지만 ImageNet 특화 학습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ResNet 50이라는 게 2015년에 나온 이후로 지도학습 분야의 기준이 되어온 모델이에요. 30개 데이터셋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도메인들이에요. OCR, 이미지 속 글자 인식, 동영상에서 사람 행동 인식, 지리 위치 추정, 세밀한 객체 분류, 꽃 종류, 자동차 모델, 음식 종류 같은 것들요. 논문 Figure화에서 30개 데이터셋 전체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기존 지도학습 베이스라인과 경쟁이 되거나 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잘하진 않겠죠. 뭔가 약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논문이 그걸 직접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밀한 분류, 예를 들어 자동차 모델, 식별이나 특정 제조사 로고 구분 같은 것들은 약해요. 위성 이미지 판독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게 약한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특화된 이미지 텍스트 쌍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고양이 사진은 인터넷에 넘쳐나지만 2019년식 혼다, 어코드 스트림 같은 구체적인 캡션은 많지 않잖아요.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선생님인 만큼 인터넷에 없는 건 못 배우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CLAB 만능 AI라고 과장하면 안 되고 어떤 도메인에서 강하고 어떤 도메인에서 약한지를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논문이 2021년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쓰이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CLIP의 이미지 텍스트 정렬 기술이 DALLE의 이 이미지 생성 모델로 확장됐습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할 때 이 텍스트랑 가장 잘 맞는 이미지는 뭔가를 CLIP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도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도 텍스트 인코더가 CLIP 기반이에요. 그리고 GPT-3가 이미지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서 이해하는 이 계보에서 온 거예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CLIP 2021 이 2022 Stable Diffusion 2 GPT-2 론 23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 AI를 쓰는 사람은 다 CLIP 위에 서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적으로도 함의가 있습니다. 라벨링 작업의 수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범용적인 이미지에 이름표 붙이기 단순 작업은 줄어드는 방향이고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CLIP처럼 범용 모델이 잘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아까 말한 자동차 모델이나 위성 이미지 같은 것들은 연이 전문가 만든 특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쪽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존 지도학습은 고정 라벨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CLIP는 텍스트 이미지 대조 학습으로 그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 데이터 여러 장으로 ImageNet, ResNet 16과 16.2% 동급급,
제로샷 전이가 실제로 대규모로 작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DALL-E Stable Diffusion GPT-4V. 지금 우리가 쓰는 이미지 AI 전부가 이 논문 위에 서 있습니다. 2021년 논문 하나가 2024년 AI 생태계 전체의 뿌리가 된 거예요. 다음 영상 예고도 해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CLIP를 실제로 뛰어넘으려 한 후속 연구들을 다룹니다. CLIP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한 세밀한 분류 문제,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논문으로 직접 확인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CLIP한테 이건 못 맞히겠지? 싶은 이미지 테스트 해보신 분 있나요? 어떤 걸 틀리던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소재로 쓰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꽤 흥미로운 결과 나와요.